네, 오늘은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온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긴 온도인데 뭐가 변하냐면 물질의 상태. 여러분 물질의 상태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해서 배웠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고체에서 기체는 모두 다 승화였죠. 그리고 기체로 변하는 과정을 기화, 그러면은 액체로 변하는 것을 액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융해. 지난 단원에서 용해랑 구별해야 된다고 했어요. 용해는 소금이 물에 녹는다. 융해는 얼음이 물로 변한다, 녹는다라는 뜻이에요.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걸 응고라고 했고요. 이런 1학년 때 그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 그리고 순물질의 끓는 점, 그 다음에 혼합물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배울 건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노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지금 오늘 하는 부분까지 노트가 올라갔었는데 그 노트랑 지금 노트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을 할 때 노트 부분을 미리 작성하지 마시고요. 그날 올라온 것만 작성하세요. 선생님이 다음 수업을 준비하다가 그 노트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노트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는데 노트는 수행평가 이번에는 안 들어갑니다. 저번엔 들어갔었는데 이번엔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노트를 작성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요. 이 노트를 인쇄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인쇄해서 옆에 두고 보시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여러분들 손으로 쓰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뭐 여러분들 학교 등교할 때나 아니면은 아무 때나 오셔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노트 인쇄하고 싶어요. 집에서는 못하니까 여기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해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오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부분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온도, 여러분들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다 배웠었습니다. 녹는 점, 녹는다니까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를 해야겠고요. 그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말해요. 요게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어는 점은 녹는 점이랑 반대 과정이죠? 액체에서 고체로. 선생님, 녹는 점이랑 어는 점이 서로 반대니까 항상 똑같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순물질일 때만 똑같고요. 혼합물일 때는 달라지니까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끓는 점. 액체에서 기체로 모두 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온도가 올라가고 일정하게 다시 올라가 온도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녹는 점이라는 부분은 고체에서 액체로 가고 있는 요 부분이겠죠. 요 구간을 녹는 구간이라고 하고요. 거기에서의 온도, 이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끓는 점은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구간 동안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요. 이게 상태 변화할 때 그때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그때를 끓는 점이라고 하고요. 어는 점은 고체에서 액체가 아닌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요 일정한 구간을 말합니다. 그때의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어는 점, 끓는 점, 녹는 점 전부 다 온도예요. 온도.
자,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 그래프를 선생님이 이거 빼왔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고체 물질이에요. 고체 물질에 노르산과 팔미트산을 놓고, 여기가 둘 다 고체입니다. 고체. 기억이죠? 기억에다 쓸까요? 네. 고체가 가열하면 액체가 되겠죠? 액체를 다시 온도를 떨어뜨리면 고체가 되겠죠. 그런데 노르산과 팔미트산 모두 다 이렇게 일정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 일정한 구간은 상태 변화 구간입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상태 변화에만 온도를 써요. 여기서는 왜 온도가 올라갔냐면은 바깥에서 가해준 열 에너지가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여기에서는 바깥에서 가해준 에너지가 상태 변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그곳에만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히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미트산 고체에서 액체로 가니까 팔미트산의 녹는 점, 여기는 42 정도 되겠죠. 이거는 노르산의 녹는 점, 고체와 액체가 변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 다음에 가열시켜서 액체로 완전히 변했는데 다시 온도를 떨어뜨리고 있죠. 떨어뜨리다가 일정한 구간이 나오는데, 얘는 어는 점, 액체에서 고체로, 그리고 여기 팔미트산의 어는 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의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물질의 어는 점과 녹는 점은 서로 다르다. 노르산은 42, 팔미트산은 62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죠. 물질이 다르니까 녹는 점과 어는 점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론이에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모두 다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의 그래프는 순물질 노르산과 순물질 팔미트산을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순물질일 때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녹는 점과 어는 점이 일정하다. 그러니까는 물질의 종류에만 달라지고 물질의 양에는 관계가 없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물질의 양이 많고 적음은,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 한 사람 끓이는 거는 별로 안 걸리잖아요. 근데 3인분 이상 끓이려면 물이 한참 동안 끓여야겠죠? 그래요. 물에 끓는 점은 항상 100도지만 물의 양이 많아지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이 그래프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 시간 대 온도 변화 그래프입니다. 외부에서 온도를 계속 가해줬을 때 온도가 점점 올라가죠. 이 파란색 그래프 보세요. 근데 까만색 그래프는 파란색보다 그래프가 더 뉘어져 있죠. 예, 이걸 무엇을 말하냐면,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것은 물질의 양이 적다라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여기 액체에서 고체로 가고, 액체에서 고체, 거꾸로 말했군요. 고체에서 액체 하는 그 구간, 뭐 여기가 어는 점일 수도 있고, 녹는 점이죠. 미안해요. 이 녹는 점이, 이 구간이 파란색 그래프는 이렇게 짧잖아요. 짧아요. 근데 까만색 그래프는 엄청나게 길죠. 그래서 이 두 물질의 차이는 양이 적으면 온도가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기울기가 급격하게, 요거와 요 기울기 차이입니다. 그리고 상태 변화 구간이 짧다. 양이 적으면 액체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바꿀 양이 적기 때문에 그 구간이 짧게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실험을 통해서 순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 이 부분과 양에 관계없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순물질의 끓는 점입니다.
끓는 점.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시간분의 온도 그래프인데 메탄올과 에탄올을 여기 한 28도, 7도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에탄올과 메탄올을 가열을 시켜 보니까 메탄올은 62, 3도에서 64 정도 되겠네요. 65도 부근에서 메탄올이 끌어올랐습니다. 여기는 액체였거든요. 두 물체다. 실온에서 액체니까. 근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메탄올도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고 있다는 구간이에요. 근데 에탄올은 65도가 아닌 80도 근처, 79도에서 수평을 이루고 있죠. 그럼 에탄올은 여기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끓는 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탄올은 끓는 점이 79도 정도 되고요. 메탄올은 64에서 5도가 되겠네요. 자,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물질의 양이 관계없이 달라지지 않고 뭐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 끓는 점은. 자, 그리고 이거는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다는 건데요. 여러분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캠핑을 많이 가는 친구들은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산이 있어요. 산의 아랫부분은 기압이 높고요. 윗부분은 기압이 낮습니다. 공기가 조금 더 희박하죠. 중력이 강한 곳에 공기가 많이 있고 중력이 약한 멀리 있는 곳에 공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압이 낮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 올라가서 밥을 먹을 때 다음과 같이 물을 끓이고 냄비를 놓은 다음에 쌀을 넣고 물을 끓이면 밥이 잘 안 돼요. 밥이 어떻게 되냐면 설이 익어서 중간에 딱딱한 부분이 막 씹힙니다.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캠핑까지 가서 높은데 기압이 낮은 곳에서 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을 올려놓고요. 기압을 유지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기압이 낮으면 끓는 점이 낮아져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 물은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밥이 익는 동안에 온도가 100도씨 이상 유지가 불가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100도씨에서 끓어버리고서 기체로 변해버리는데 100도씨 이상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외부에서 아무리 열을 준다고 해도. 그렇죠.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압력솥 있죠. 압력솥은 압력을 아주 높이기 때문에 물이 증발이 잘 안 돼요. 물이 끓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115도라고 합시다. 115도. 그러면 끓는 점이 115도로 증가하면은 밥을 익는 동안의 온도가 또 115도로 높아지겠죠. 그렇죠. 높은 온도에서 밥을 할수록 빨리 데워지고 더 잘 익습니다. 그런데 기압이 낮은 캠핑하러 가면은 산 위에서 기압이 낮기 때문에 한 95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밥이 익는 온도가 몇 도밖에 안 돼요? 95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밥이 잘 안 익는 거야. 평소에 100도보다 압력솥의 115도보다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밥이 익는 온도가 95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캠핑에서 밥을 먹을 때는 밥을 지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돌처럼 무거운 거를 냄비 위에 올려두고요. 압력이 낮아지지 않도록 유지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압력솥 역할을 하는 돌을 갖다 두어야 됩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고 낮아지면 끓는 점도 같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자, 이번 네 번째, 여러 순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이렇게 비교해 놨어요. 자, 녹는 점. 질소가 녹는데요. 녹는다는 게 뭐죠?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죠. 질소도 고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몇 도씨에서? 마이너스 210도씨 이하에서. 그리고 액체로 변하는 온도가 마이너스 10도씨라는 거예요. 210도씨라는 겁니다. 에탄올도 고체가 될 수가 있어요. 얼음, 특히나 얼음에서 물로 가는 요때의 온도가 0도씨죠. 0도씨. 그리고 납. 금속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327도만 되면 고체인 납이 액체로 흘러내려 버립니다. 철 같은 경우는 1500도씨나 돼요. 근데 납은 같은 금속인데 327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납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두꺼비 집에서 회로를 차단할 때 쓰입니다. 두꺼비 집에서 회로를 차단하는 건 무엇이냐면 가정에서 너무 전기기구를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누전이 돼서 전류가 계속 흘러가고 있거나 하면은 두꺼비 집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걸 감지하고 전선과 전선에 있던 그 납이 녹아버려서 전선에 전기가 흐르는 것을 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물질이 납일 수밖에 없어요. 철을 사용한다 치면은 몇 도씨까지 가야지 끊어질 수 있어요. 1500도까지 가야지만 끊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전에 집이 다 불탔겠죠. 그래서 납은 이럴 때 쓰일 수 있다. 이제면은 빨간색 끓는 점을 봅시다. 끓는 점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거죠. 자, 철이라는 것도 1500도가 넘어가면은 용광로 1500도가 넘어가면 액체로 변하고 이게 2861도가 되면은 기체로 변한대요.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산소는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시킬 때 몇 도냐면 마이너스 183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 온도는 어디예요? 여기 실온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 15도잖아요. 그래서 실온보다 낮은 것은 다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실온보다 높은 것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죠. 여기 녹는 점에서는 실온이 아세트산 정도 되겠네요. 아세트산 15도 정도니까. 그래서 납, 염화나트륨, 철은 모두 다 실온보다 높기 때문에 고체로 실온보다 낮은 녀석들은 액체로 존재를 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물질의 온도가 있고요. 이러한 녹는 점과 끓는 점을 가지고 사용하는 예가 있는데, 텅스턴인 경우에는 온도가 3400도나 돼야지만 액체로 변합니다. 그래서 전구에 들어가 있는 필라멘트가 전기를 켜면 엄청나게 뜨거워지는데 그때 필라멘트에 녹는 점이 낮은 물질을 사용하면 필라멘트가 끊어져 버리고 전구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텅스턴과 같이 3400도나 돼야 액체로 녹는 그런 물질을 필라멘트로 사용하면 수명이 더 길어지겠죠. 수은은 여러분들 실생활에서는 액체예요. 마이너스 38도에서 고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실온인 15도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수은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열 팽창률이라는 게 있어요. 1도를 가했을 때 10% 늘어나면 2도를 가했을 때 20% 늘어나듯이 이렇게 열 팽창률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온도계로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소의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5도. 그렇다는 것은 현재 상황, 우리 실온에서는 질소가 기체로 존재하고 마이너스 195도 이하로 떨어져야지만 액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액체 질소를 사용합니다.
질소라는 물질은 기본적으로 매우 안정된 기체예요. 화학 반응을 많이 안 해서 폭발이나 이런 위험이 적은 물질인데요. 이 액체 질소는 마이너스 195도이기 때문에 정자나 혈액과 같은 것들을 얼려서 보관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액체 질소 안에 보관을 하면은 요것들이 매우 낮은 온도에 있기 때문에 상하지 않고 혈액이나 정자나 나중에 쓸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암모니아. 암모니아의 끓는 점은 마이너스 33.3도. 즉, 우리가 실온에서는 15도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 암모니아는 좀 현실적으로 마이너스 33.3도잖아요. 이 질소는 마이너스 195도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얼음 공장에서 냉매로 이용한다는 것은 얼음 공장에서 물을 얼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마이너스 33도를 가지고 있는 액체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게 경제적이면서도 얼음을 얼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암모니아를 그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5번째, 혼합물의 녹는 점과 끓는 점. 위에서는 그 순물질만 가지고 했습니다.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 이것이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고, 그리고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순물질일 때는 동일하다, 이런 부분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혼합물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물은 0도씨에서 일정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물이었는데 그 밑으로 가면 물이 뭘로 바뀌냐면 얼음으로 바뀌는 과정에 수평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액체에서 고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어는 점이 됩니다. 어는 점. 하지만 물에다가 소금을 섞으면 어는 점이 이렇게 점점 내려가고 수평 구간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혼합물, 소금물과 순물질이 물은 일정한 어는 점을 가지고 있는데 소물질은 일정한 어는 점이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거를 끓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체인 물을 끓이면은 물에서 뭘로 변하냐면 수증기인 기체로 변하잖아요. 그때 몇 도냐면은 100도예요, 100도. 근데 소금물은 어떻습니까? 온도가 점점 올라가죠. 그렇게 시작하는 온도도 100도가 아니고 100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102도 정도 되겠네요. 여기 105니까. 102도 정도부터 해서 끓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고 점점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혼합물은 여기 어는 점도 마찬가지고 끓는 점도 마찬가지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온도가 일정한 부분이 있어야지만 어는 점, 끓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순물질은 온도 변화가 없는 구간이 있어서 어는 점, 끓는 점, 녹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합물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는 점, 끓는 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는 점, 끓는 점이 분명하게 있는 물질은 순물질, 그렇지 않은 것은 혼합물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소금물을 냉각시킬 때 물이 소금에서 물에 어는 소금이 물이 어는 상태 변화를 방해하겠죠. 그러면은 0도씨에서 얼었던 물인데 온도를 더 낮춰야지만 방해하니까 더 낮춰야지만 얼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고요. 얼 때는 뭐만 얼어요? 그렇죠. 물만 얼어요. 물만 얼었기 때문에 소금은 남아있고 물은 점점점 얼음으로 변하니까 소금의 농도가 점점 진해지겠죠. 그러면 방해하는 정도도 점점 커지니까 온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내려야지만 물을 얻을 수 있어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죠.
온도를 낮춰서 얼려놓으면 농도가 더 급해지니까 온도를 더 낮춰야지 얼 수 있고, 더 낮춰야지 얼 수 있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눈 오는 날에 제설제를 뿌립니다. 순수한 물인 눈이 내렸다고 치고, 거기 이제 낮에 되면은 이제 그 차들이 밝고 온도가 떨어지면 그 눈 쌓인 부분이 얼어버려요. 근데 제설제를 뿌려놓으면은 어떻게 해요? 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혼합물이 돼버리기 때문에 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해서 웬만히 춥지 않으면은 도로가 얼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소금물을 가열할 때 볼까요? 소금물이 물을 끓는 상태를 방해합니다. 그러면 온도를 어떻게 돼요? 더 높여줘야지만 액체에서 기체로 물이 변할 수 있겠죠? 근데 물이 끓어서 증발해버리면 물이 없어졌잖아요. 기체로 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소금물은 점점 진해지고 이게 또 방해를 더 증가시키고 그러면 온도를 더 올려야지만 물이 끓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혼합물일 때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은 일정하지 않다. 아까 위에서는 고체인 소금을 녹였던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이라면 액체끼리의 혼합물은 요 그림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나프탈렌이 있을 때는 수평선이 있어요. 이 수평선이 나프탈렌의 녹는 점이고요. 끓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은 요 13.1도가 끓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물질을 섞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프탈렌 파라다이클로로벤젠보다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했지만 이 그래프가 기울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혼합물일 때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정해지지 않다. 일정한 온도가 없다. 그래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네 번째 오늘 수업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스로 정리하기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구리선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주스와 모래, 한 가지의 물질로만 이루어진 순물질을 말하고요. 두 가지 이상에 섞여 있는 건 혼합물입니다. 두 가지 이상이 단순하게 섞여져 있으면 혼합물. 이렇게 화학 결합을 통해서 있으면은 순물질이 돼요. 이렇게 호던서 물질이 있는 반면 화합물이라서 화학적 결합을 한 물질이 있는데 둘 다 순물질입니다. 그런데 혼합물은 단순히 섞여 있는 거. 모래도 여기 알갱이들이 다 다른 거죠. 밝은색 모래면은 석영 부분이 많은 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섞여 있는 게 모래입니다. 자, 물질의 특성 두 번째 보시면 세 번째 가로에서는 단위 부피당 질량은 밀도를 말하고요. 밀도를 비교할 때 밀도가 큰 물질이 아래로 가라앉는다. 혼합물의 밀도, 우리 예전에 물에다가 달걀을 담가 놓고 소금을 점점점 진하게 하면 달걀이 떠오르는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분 물질이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집니다.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밀도가 커지겠죠? 자, 용해도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금물일 경우에는 이게 물이 되겠죠? 물 100g에 용질이 녹아드는 물질이니까 소금의 그람수가 용해도입니다. 소금의 용해도. 자, 6번 가로를 보면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그린 그림을 용해도 곡선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자, 여기 기체의 용해도.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어떻게 해야 커지죠?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커집니다. 기체는. 그래서 온도와 압력을 기체의 용해도 표시할 때 같이 표시해야 된다는 걸 말을 했었죠. 자, 마지막으로 녹는 점과 어는 점, 끓는 점. 순물질일 때는 이 세 가지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 양에 관계없이 일정했습니다. 100g의 물, 100kg의 물 모두 다 100도씨에서 끓고 0도씨에서 얼었어요. 그런데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요. 구별을 해보시면 물이라는 것은 순물질, 하지만 바닷물이라는 것은 물에다 여러 가지 염분이 섞여 있죠. 그래서 혼합물, 흙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속에 흙성분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질소 기체는 순물질이겠죠. 자, 이번 문제 되게 중요한데요. 물질의 특성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물질의 양의 관계가 없어야 되고요. 뭐만? 물질의 종류에 따라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배웠던 어는 점, 용해도, 녹는 점 모두 다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인데 밀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질량과 부피 첫 시간에 했을 거예요. 똑같은 부피에 철과 구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구별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부피는 아니고요. 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은 이만큼한 게 100g이었다고 치면 구리는 이렇게 작은데도 100g이었대요. 그러면은 이게 질량이 같다고 해서 서로 다른 물질 질량이 같으면 서로 같은 물질이어야 되는데 서로 다른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질량도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끓는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하므로 종류마다 달라져야죠. 그래야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양이 많아지면 끓는 점과 녹는 점, 어는 점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혼합물의 끓는 점을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125페이지까지 잠정적으로 시험 범위거든요. 또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시험 대비 문제도 풀고 문제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